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하니까 부드럽게 잘 좋았죠? 시어머니가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 자, 뉴스 먼저 봅시다. 야당 혁신안, 당무회의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뭐 또 개파 대결이니 뭐니 뭐 이런 우울하고도 틀에 박힌 기사들 아침에 조간신문들 예측해놨던데 통과됐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통과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한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 지금 기자들 얘기군요. 그렇죠. 오늘 당무위원회 66명 정원에 개적에 실제 참석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비노 진영, 비주류 쪽 당무위원들이 상당수 불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당무위에서 통과한 혁신안의 핵심은 이 사무총장제 폐지, 그리고 그 당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부정부패 연루해서 결국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 혁신안을 이제 당헌에 반영하는 그 안건을 갖고 이 오늘 경론이 벌어졌고요. 이 반대하는 쪽에서 상당수가 이 표결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헌 개정안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어쨌든 혁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당규 개정안도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당규 개정안에는 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총선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 그리고 장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다행히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통과된 혁신안들이 이제 반영된 당헌 당규는 오는 2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밤에도 이 최고위원들하고 혁신위원들 연석회의에서 이 혁신안을 두고 아주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 번째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최고위원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사무총장도 없애고 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결국 추가로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오늘 당무위원회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공직후보자 추천위원 공직후보자 추천위가 아니고 그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꼼꼼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공천 그거. 평가위원회 구성안도 일단은 오늘 당무위원회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체적인 직제 개편안이 당헌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부 구성 문제, 최고위원 제도의 폐지 여부, 그리고 이 공직후보자, 이 평가위, 이 두 가지 부분이 빠진, 그야말로 좀 그 알맹이가 좀 빠진 혁신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 혁신안을 두고 좀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당무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중앙위 구성 분포로만 보면 이 중앙위 통과 가능성도 뭐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혁신안,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실제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새정치연합한테는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토록 반발이 큰 상태에서 좀 어렵게 통과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특히나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한 반대, 이게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 목소리가 뭐 상당 부분 신당 창당 내지는 분당 움직임으로 이 가시화되는 듯한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보면 좀 답답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당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제 손으로 뽑아서 일 잘한다 소리를 야당한테도 듣고 국민들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던 원내 총무를 박수로 쫓아내더니, 어떤 당은 지금 박수로 뭘 해도 시원찮을 판에 60몇 명이 와야 하는 총회 회의석상에 지금 겨우 반수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어떤 당하고 어떤 당 너무 대비됩니다. 자, 또 다른 어떤 당 김무성 대표, 요즘 뭐 시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집대나 춥대나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아플 때라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여야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 함께 하자, 그러면 이제 역선택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을 오늘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줄곧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뭐 일관되게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공천개혁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 이 공직 후보를 선출을 하자, 내년 총선부터 적용을 하자, 이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 국회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해서 20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19대 국회 때 개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줄곧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뉴스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보다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당청관계 관련한 대목인데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모호한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뭐 오픈 프라이머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정개특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야당 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여당이 좀 안을 내달라라는 얘기를 그 정개특위 꾸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은 얘기인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방대하고, 또 우리 정치 현실에 진짜 이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아주 뭐 표면적으로만 보면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뭐 이런 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 잘못하면 통화감이 좀 좋질 않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이 상향식 공천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 제한된 상향식 공천으로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귀결되면 기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확보 차원으로 남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건지는 좀 지켜보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함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당청관계 관련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뭐 당이 결국 뭐 분열하는 거를, 갈등을 막았다, 이런 호평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 당내 이견이 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큰 타협음 없이 이 거중 조정해야 할 나한테 임무와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함께 그 직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 작년 전당대회 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도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결국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네네. 점수를 매겨보면 내 스스로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걸작인데요. 예. 요즘은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승민이 떠나서 잘 된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그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결국 지금 당청 관계가 수평적인 아주 건강한 당청 관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결국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이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게 결국 구두선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청 간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지금의 당청 관계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라는 이 자평을 하는 것이라면, 예. 그동안에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에 대한 지향,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이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 양 기자 분석, 그러니까 리포트와 분석을 동시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무성 대표 오늘로 사실상 대권 포기 선언, 이렇게 들리네. 지금 뭐 대통령 무서워서 죽겠고, 수평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수직이 맞습니다. 각하. 지금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유아무개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각하. 이러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 화끈하다며요. 대권 포기 선언으로 하고 앞으로는 잠룡 뭐 여론조사할 때 김무성이 빼버리십시오. 한국일보는. 예, 내일 또 예, 정리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내일쯤 아마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 추대가 되고, 아마 당직 인선도 빠르면 내일, 일부만 나오면 모레 이제 마지막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이 단일 후보가 이 원유철, 김정훈 두 사람 다 비박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의 황진하, 친박계 황진하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천 실무를 관장할 제1사무부총장에 이 친이계의 핵심 중에 한 명인 홍문표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친이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네 사람, 이제 친박계 황진하 의원도 포함해서 4명이 다 어떻게 보면 황진하 사무총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네. 나머지 3사람은 다 비박계이고,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외견상으로 볼 때는 사실 당이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들의 행보 하나를 좀 따져보면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역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비박계. 그렇죠. 원유철, 김정은 이 두 사람 다 비박계라고는 하지만 개파색도 굉장히 얇고, 두 사람 다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의원은 특히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이 정책 부분을 끌고 갔을 때 뒷받침은 할지언정 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이계 홍문표 의원이나 또 다른 이제 뭐 당직이 어떻게 인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인선들이 김무성 대표 2기 체제가 이 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만 비박계고 김무성 대표가 김정은 의원을 정책위원장으로 막 그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 대충 눈치가 잡히네요. 그나저나 예. 새누리당 의원들 요즘 핸드폰 통화 많이 그냥 옛날처럼 막 합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공중전화가 이용률이 다시 높아지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내일 또 연결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